저희 송파 청년 아티스트 센터 이제 2기 릴레이 개인전 아티스트 토크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 센터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지던시 시설이에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고 2023년 8월에 개소해서 현재 이제 2기 입주 작가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2기 입주 작가님들의 릴레이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가장 멀리서 보기,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 전시를 진행하고 계시는 장현지 작가님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 아티스트 센터 2기 입주 작가 장연지라고 합니다. 네, 제 작업은 주로 비가시적인 것들을 회화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시간과 그 안에서 경험하는 감정들, 그 감정이 남기고 간 흔적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감정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이랑 감정 모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면서도 막상 이제 생각해보면 형태가 없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느끼는 초, 분, 이런 시간 같은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은 이제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고 근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제 규칙적인 나열식 구조로만은 환원할 수 없고요. 네. 시간은 이제 단순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빠르게 감각되기도 하면서 좀 직선적으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이제 기억, 예감, 반복, 그리고 그 잔여 속에서 유동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작업은 약간 이러한 시간의 체감적이고 감각적인 특성인 경험되는 시간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건 이때 어떤 개인적으로 좀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시간과 그 안에서 경험되는 감정에 대해서도 이제 작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유동적으로 감각되는 시간 속에서 감정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표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한 시간선상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름 붙이기 좀 어려운 정서들과 마주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감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인지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 감각이 굉장히 이제 흐릿하고 복합적이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흔히 이제 단일한 상태로 이제 인식되거나 특정 사건의 이제 반응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간과 함께 서서히 이제 나타나고 옅어지기도 하면서 때때로는 이제 전혀 약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되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이 시간선상 안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그리고 그 감정이 남기고 간 흔적과 그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시각적 탐구를 이제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작가님께서 시간과 감정을 이제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는 그 이제 흐름이 남긴 흔적을 작품으로 풀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전시의 제목인 가장 멀리서 보기,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도 단순한 거리감 이상의 어떤 태도나 시선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혹시 이번 전시의 제목인 가장 멀리서 보기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번 전시 제목인 가장 멀리서 보기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보기는 이제 제가 시간과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를 제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1분 1초 단위로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떨어진 거리에서 조망했을 때 비로소 그 흐름이 좀 인식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감정 같은 경우는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겪는 좀 미세한 변화이고 이제 가까이서 좀 들여다 보아야만 감지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가장 멀리서라는 말은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하고요. 이제 가장 가까이서는 이제 감정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면서 이제 이 두 시선 거리 차이를 통해 이제 저는 이제 시간과 감정이 어떻게 얽히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품 속에서 이제 멀리서 보는 거는 이제 시간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감정에 대한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전시 관람 한 번씩 다 해보셨겠지만 전시 작품을 보시면은 약간 물을 표현한 것 같은 저런 물의 표면 같은 그림,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림도 작업도 있고, 어떤 작품은 조금 좀 더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인지 조금 어려운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처음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사실 처음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이제 흐르는 형상이나 약간 유동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전부터 좀 구상적인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추상적인 이미지를 상상하는 데는 조금 익숙하지도 않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이미지들을 참고해서 작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실 물이라는 소재를 좀 많이 이제 레퍼런스로 삼아 왔었는데요. 물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옛날에 나온 말이기는 한데, 네. 이제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네. 가장 근원적인 물질이면서도 이제 형태가 좀 고정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유동적이면서 이제 좀 치유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는 좀 파괴력을 가진 이런 양가적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작업에서 얘기하는 시간성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은 약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빠르게 약간 지나감을 체감할 때 네. 좀 약간 허무함도 느끼기도 하고, 약간 그렇듯이 이 또한 또 양가적인 성질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감정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물이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빌려왔던 건데, 네. 이제 제가 표현하고자 한 바와 좀 잘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좀 생기기는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관람자 입장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물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가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제가 다루고자 했던 뭔가 시간이나 감정, 그런 흐름 같은 좀 비물질적인 주제들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읽힌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물을 이렇게 투영시켰다, 물에다가 이런 것들을 투영시켰다라고 하기보다는, 또 제가 어떻게 이제 물을 그대로 이제 재현해서 그렸다라기보다는 좀 이미지를 좀 차용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작업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네. 너무 좋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작업을 제가 이야기한 대로만 보세요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도 아니긴 네네네.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조금 보다 이제 의도한 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추상적인 이미지로 확장을 해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또 그렇게 이어왔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약간 형상화된 이미지들이나 네. 아니면 조금 더 형태가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제 고민 속에서 나온 약간 그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그러면은 혹시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물의 그 레퍼런스를 좀 많이 이게 이용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품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섬세하고 집중도가 높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을 택하게 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이게 이제 명확하게 한 단어로 설명되지 않거나 네. 떠올랐다가 이제 또 다시금 사라지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분명히 감각했던 어떠한 상태를 이제 작업으로 다루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좀 관찰하는 시간도 좀 길어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옮기는 방식도 제가 이제 관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조금 이제 섬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섬세한 방식을 택했다라기보다는 제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집착하고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행위들이 좀 화면 위에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섬세한 굉장히 보시면은 약간 하이퍼 리얼리즘인 저도 이제 처음에 작품을 감상을 했을 때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게 작품이 보였었어요. 이게 수면을 굉장히 좀 하이퍼 리얼리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작품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의도해서 그렇게 리얼리즘으로 표현을 하셨다기보다는 이제 깊게 탐구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작품 위에 이제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혹시 이렇게 깊게 좀 집착하듯이 좀 관찰하시고 집중을 이제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감정이라는 걸 표현할 때 작가님이 혹시 어떤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관찰이나 집중을 해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되게 자주 받는 질문이 감정을 그린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감정을 그리시냐라는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제 작업은 어떻게 보시다시피 좀 분출되고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아니거든요. 네, 좀 더 약간 유동적이고 뭔가 네. 흘러가고 네. 있지만 뭔가 막 명확하게 빡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단일적인 그런 감정의 약간 그런 폭발적인 형상들이나 이제 도상들이 들어가는 작업을 이제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감정을 하나의 단일한 상태로 표현하기보다는 시간 속에서 중첩되고 흔적처럼 남는 여러 무수한 감정들을 관찰하는 행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 제가 지금 저의 이 감정이나 상태가 네, 표면적으로는 되게 긴장되고 떨린다라고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사실은 저는 작업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음, 저 혼자서 이렇게 30분 동안 아티스트 토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흥분되고 되게 재미있는 기대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당장 이 순간 자체에도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이라는 걸 이제 시간성과 또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순간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이 이제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네. 또 다시 이제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한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네네네. 제가 지금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많이 떨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떨림이 저는 지금 이 순간만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 긴장을 별로 하지 않았던 편의 사람이었어서 네. 그냥 이런 자리가 있어도 그냥 굉장히 네. 아까 작업 얘기 네, 하시는 거를 좋아하는 좋아하신다고. 것처럼 그냥 수월하고 그냥 재밌게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네. 사실 이 전에 제가 한 4년 전인가 네. 5년 전쯤에 어떤 미술관 이제 프로젝트에서 오프닝 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 일이 생겼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별로 떨리지 않고 그냥 항상 작업 얘기는 항상 하니까 그냥 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다가 그때 절망적으로 절었습니다. 그때 많이 말을 너무 제가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에 엄청난 그 긴장과 당혹스러움과 민망함과 네.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줄줄줄 외워서 얘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놓을 걸 이라는 약간 후회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밀려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긴장을 안 했을 텐데 덜 하셨을 텐데. 네. 그때 그 상태, 그때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고 생각을 그때 하거든요. 느꼈던 이런 당황스러움이나 그런 네. 준비를 안 했던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감정들이 이제 중첩이 돼서 이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 그런 과거의 경험이 이제 영향을 그쵸. 미치고 있다. 사실 되게 간단한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해봐도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감정들을 이제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지금 느끼는 이 상태가 이제 현재에 고정시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좀 과거와 미래로의 약간 이어짐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뭔가 이렇게 하나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네.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는 조금 어렵고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어떤 감정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 시간과 함께 이제 변화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작업을 해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작품이 감정을 다루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도상이나 형태 혹은 색을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은 작품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색을 절제해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그런 어떤 고민 끝에 나오신 표현 방법이실까요? 네, 제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얼핏 보면은 좀 균일한 톤 안에서 이제 좀 정제된 톤 안에서 네. 정제된 색감 안에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색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이제 미세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감정을 단일하고 강한 이미지로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서로 뒤섞이고 이제 스며들고 변화해가는 그런 결을 이제 그리고 싶었다 보니까 그래서 색도 어떤 이게 색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강한 방식을 네. 사용하기보다는 좀 여러 색을 좀 절제된 톤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래서- 한번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작업만 보시더라도 사실 네. 언뜻 봤을 때는 좀 멀리서 봤을 땐 좀 균일하지만 네. 가까이서 보면은 팔순노초 파남보들이 사실 다 안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혜원님이 저랑 이 네. 아티스트 토크 좀 준비하면서 네. 그때 좀 이런 말을 좀 나눴었는데 음. 혜원님이 저한테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색에 대한 이런 질문을 좀 해보자 약간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근데 연지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정제된 톤 안에서 네. 그리신다고 했는데 네. 가까이 보니까 색이 되게 많던데요? 어.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사실 되게 뿌듯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도하신- 진짜 말 그대로 네. 멀리서 이제 조망했을 때 네. 보여지는 전체적인 흐름의 결이라던가 전체적인 색감 근데 이제 가까이서 들여다 보았을 때 보이는 약간 그 하나하나의 미세한 그런 흐름들이 네. 제가 약간 하고자 했던 거랑 좀 맞는다? 음. 약간 맞추셨다. 약간 그런 느낌에 사실 네. 좀 뿌듯하긴 했었습니다, 아, 그때.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제 색을 이제 절제해서 사용하시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던 질문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작가님 그림을 이제 처음 감상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색채가 조금 톤이 정제가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명암이 사실 되게 눈에 띄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전시장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이 작품이 되게 검은 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눈에 확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작가님의 작품에서 이제 이런 명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번 다시 네, 이거는 사실 제 작업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색감이나 약간 채도 같은 거를 좀 낮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튀지 않게 적절하게 낮춰가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명암 대비라고 해야 되죠. 그것도 단순하게 강하게만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녹아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또 얘가 됐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좀 제가 집중해서 관찰하는 지점들은 네. 좀 대비감이 좀 확실하지만 다시 서서히 옅어지는 부분으로 갈수록 그 대비감이 또 살짝씩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조절해서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저 작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준비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저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어떠한 그런 감정의 미세한 결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좀 시간성에 좀 중점을 많이 맞추고 작업을 한 작업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봐도 사실은 좀 다양한 색을 포착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림이긴 하거든요,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네네. 왜냐면 좀 그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내가 들여다봐야 될 그 관찰하고
집중하고 집착해야 될 부분마저도 너무 그 찰나에 지나가는 그 시간성에 조금 더 주목해서 작업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작업이 뭐 뒤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제목에 이제 조금 캡션에다가 제가 좀 네네네. 소스를 좀 넣었어요. 왜냐면 너무 찰나적이고 시간성이 짙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포착되는 어떤 감정들을 좀 들여다보기 어려울 수 있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목에다가 네. 조금 넣어놨던 작업입니다. 맞아요. 그 캡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님 작품 제목에 이제 의미가 약간 어떤 무슨 내용이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작품의 제목이 이제 되게 궁금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 제목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언제 정해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제목을 지으시는지. 작품 제목은 사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뭐 처음부터 아예 정해놓고 들어갈 때도 있고, 제목부터 먼저 떠오르고 아. 작업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작업을 했는데도 좀 오랫동안 제목을 좀 짓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일단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그 180도라는 작업이 있거든요. 저기 저쪽 방에 있는. 있는 좀 작은 두 개의 그림,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작업된 작업인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180도 다르다, 네. 그 다른 감정이든 어떤 다른 상태에 놓여져 있든 그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180도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제 저 혼자 이제 느끼고 상상되는 이미지의 180도는 이게 사실 각도기를 봤을 때 네. 180도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양극의 것들이 마주하기 되게 쉬운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극단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 하나의 선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연결성이라던가 이어짐, 순환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긴장감들을 좀 상상하면서 진행을 했던 작업이고요. 네. 이어서 이제 저 엠티니스라고 여기 앞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완성 이후에도 사실 좀 오랫동안 제목을 좀 쉽게 정하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통해서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시간의 순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와 좀 어울리는 이제 단어를 좀 고민하던 중에 이제 지금의 제목이 붙은 게 좀 어렵긴 하나, 이 제목은 사실 불교의 이제 공이라는 사상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디어를 얻어왔다라는 거에 조금 더 네네네.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 제가 이걸 감히 이해했다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네. 제가 완전히 그걸 체득했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너무 큰 사랑이기도 맞아요. 하고 어려운. 사실 그 사상 하나만 네. 들여다봐서 그걸로만 작업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로의 맞아. 굉장히 사실 어려운 굉장히 개념이죠.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아직 뭐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제목으로 아. 썼어요는 아닙니다. 그냥 네.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도고, 사실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공이라는 거는 이제 뭐 비어 있음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고 알아보니까 이 개념은 이제 모든 것은 고정된 본질이 없고 끊임없이 변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간에 이제 빗대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제 작업에서의 시간도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제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차용해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래 없다가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지금의 있음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라는 그 개념이 제가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감정이나 존재가 드러나고 이제 사라지는 양상과도 좀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제목을 엠티니스라고 정하게 되었고, 다만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개념이 네네네.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좀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기보다는 좀 영어로 좀 돌려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네. 이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다른 것들도 있지만 뒤에 네. 나오는 좀 추가적인 설명에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공이라는 개념도 이제 유동적이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나타나고 이렇게 좀 유동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런 게 사실 시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시간과 감정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과도 이렇게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회화라는 매체가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제한이 되기가 쉬운데, 이런 감정이나 시간 같은 좀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표현하실 때 많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이게 사실 이제 그 어려운 점이 질문 네.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감정이나 시간 같은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자체를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로 고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좀 논리보다는 좀 감각적으로 다가오게끔 표현의 밀도라던가 균형, 약간 리듬감을 좀 맞추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실은 작업의 완성은 결국 이제 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시를 할 때에 이제 작업을 최대한 조금 천천히 오래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이나 시간처럼 잡히지 않는 것들을 주제로 삼은 만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것들을 너무 이제 빠르게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좀 서서히 들여다 보시면서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천천히 한번 사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작품과 작품 사이에 약간 여백을 이런 식으로 두시기도 하고, 조금 천천히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작품에 이제 깊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DP를 신경 써서 해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런 시도들을 해보시면서 이런 고민이 혹시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해결이 조금은 되셨을까요? 사실 뭐 작업적으로도 고민은 항상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 DP를 하면서 네. 사실 이제 천천히 머무르면서 바라보실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최소화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사실 좀 욕심이 되게 많기도 하고, 사실 개인전이라는 걸 자주 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신진 작가다 보니까 개인전을 아직 너무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좀 많은 작업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사실 뭐 이 전시를 위해서 했던 신작도 사실 좀 한 3점 이렇게 좀 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긴 하나, 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제 욕심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덜어내서 작업 하나하나당 좀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DP를 좀 유도하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DP 외에도 이번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그 약간 되게 고민하고 계시다고, 앞으로 이제 주제에 대해서 감정과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번 전시에 그런 새로운 시도가 작품으로 이제 뭔가 드러난 것도 있을까요? 이번 전시 타이틀에 맞춰서 좀 새롭게 시도한 작업이 맨 앞으로 처음 들어오셨을 때 네. 그 틈이라는 위아래로 걸린 작업이 있어요. 네. 그 작업은 이제 가장 멀리서 보기, 가장 가까이서 보기라는 그 타이틀에 맞춰서 네. 시간을 조망하고 이제 감정의 흔적을 관찰하는 태도를 좀 극대화시켜가지고 좀 명확하게 이제 시각화하고자 했던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처음으로 제가 화면 자체를 좀 분리해서 간격을 두는 시도를 좀 해봤고요. 네. 물론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형식이기도 해요. 그렇게 왜냐면 평면 회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끌어 나가고 새로운 화면을 좀 만들어내는 게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일단은 네. 정말 평면이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런 형식들을 좀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 역시도 이번에 처음으로 약간 그거를 좀 시도를 해봤고요. 네. 이제 뭐 작업적인 의미로서도 있지만
화면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재밌게 가져가 볼까라는 약간 그런 고민에서 나왔던 작업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작업과 좀 이어서 네. 이제 이쪽 측면에 또 작은 작업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네. 그 사이드 점 이펙트라는 작업인데요. 그 작업 또한 이제 평면 헤어를 어떻게 이제 좀 재밌게 끌어볼까라는 고민에서 나왔고, 이제 옆면과 앞면에 어떻게 보면 그 주객전도로 네. 이제 좀 아, 작업을 그 캔버스 옆면에. 네, 네. 해봤던 작업이에요. 근데 아.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틈이라는 작업 하면서도 나온 거기도 하고, 네. 제가 사실은 모든 작업들을 보시면은 옆면을 다 저는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옆면 처리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뭔가 확장돼 보이는 약간 그런 시선의 이어짐 흐름으로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옆면을 좀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사실 옆면을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하다가 보면은 네. 앞면만 수정을 하고 제가 잊어버리고 옆면을 아, 수정을 못할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냥 옆면만 그리게 되는 날들이 있어요. 아, 그 전에 앞면을 수정했던 것들을 이제 해놓고, 옆면만을 네. 수정을 하시는. 사실은 같이 이어서 하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넘어갔을 때 그 색깔들을 다시 다 아. 만들어서 이제 옆면까지 다시 한번 작업이 들어갈 때 네. 사실은 조금 유쾌하지는 않았는데 아. 그때 이제 옆면에다가 내가 지금 그림을 옆면에다가 그리고 있는데 옆면에다가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기심도 있고 그냥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작업적으로도 일단 제목 자체가 사이드 이펙트라고 네. 제가 작업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부작용이 그냥 사전적으로 봤을 때 그 메인이 아닌 부수작용, 부차작용을 의미를 하는데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 감정을 들여다볼 때 내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 메인의 그 흐름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은연중에 정말 스쳐서 네.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전시 제목도 정확하게 보면 사이드 점 이펙트거든요. 그래서 옆면 효과로 어떻게 보면 직역하면 옆면 효과가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말장난식으로도 좀 재밌게도 제목을 좀 지어보고자 했고 네. 그 작업적으로 가면은 그런 식으로 메인이 아닌 스쳐 지나갈 때 보여지는 것들로도 좀 해석해 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서 네. 좀 이런 시도들을 좀 이번에 해봤습니다. 네. 보통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고 그림을 그리시나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인 영감보다는 내가 이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저는 제 생활에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거, 겪었던 거, 거기서 이제 드는 생각들. 어떻게 보면 제가 맨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비가시적인 것들을 이제 작업으로 평면 헤어로 풀어내는 것을 네. 중점으로 작업을 하듯이 이 생각이 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이미지화되지 않은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거에 흥미를 느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지나가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요. 뭐 약간 이렇다기보다 정말 제가 경험했던 그 순간들에서 이제 이것들을 나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이미지들을 내가 이미지로 한번 작업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미지적인 영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이 아니라 제 작업으로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시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약간 형태가 없고 유동적인 것들 뭔가 흐르고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약간 사라져 없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미지화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그런 약간 정말 형체가 없어 보이는 것들에서 많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혹시 남정근 작가님이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네, 저 다음 작업 구상해 놓은 게
아무래도 그 틈이라는 작업이랑 그 사이드 이펙트라는 작업이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가장 마지막에 작업됐던 이제 신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에스키스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틈이라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화면 안에서 또 그 작은 그 틈새만 제가 이제 집중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큰 화면으로 가져가서 좀 큰 화면의 약간 추상적인 흐름 안에 이제 조그마한 부분만, 그러니까 크기 대비를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 작은 화면에서 했다 보니까 네. 그 멀리서 보고 이제 가까이서 보는 것들에 대한 크기 대비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네. 조금 그런 것들을 화면을 이제 키워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사이드 이펙트라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윗면에다가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윗면에 작업을 해서 조금 낮은 위치에다가 전시 DP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해보다 보니까 너무 저 윗면에 그렸으니까 윗면 봐주세요라고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인데 진짜 너무 이제 대놓고 약간 보여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살짝 이제 조금 약간 옆으로 돌려서 한번 DP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한 번 더 생각해봐서 이제 아예 밑면에다가 그려서 그 밑에다가 삼각형의 약간 거울 같은 거를 설치해서 작업을 해보면, 이 또한 이제 뭐 작업적인 의미로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거를 바라볼 때 내가 직접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어떠한 거의 대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약간 그런 의미로도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그런 식으로 DP가 되면은 또 하나의 약간 또 풍부한 작업들처럼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도 조금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조금 궁금해진 건데, 그 거울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좀 설치가 좀 설치도 이제 그 작업을 확장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설치도 앞으로는 계획을 하시고 있는 건지. 이거는 사실 늘 하는 고민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평면 회화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평면만 할 거다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 입체적인 것도 활용을 한다든지 설치가 들어간다든지, 왜냐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이 다양한 매체로 진행이 된다면 더 이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 고민하던 네. 부분이라서 네. 좀 그런 식으로 거울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설치가 들어가면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네. 부분도 일정 부분 좀 충족도 되면서 좀 이렇게 네.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가님 작품을 되게 저도 사실 그 공이라는 개념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라서, 작가님이 이제 앞으로 설치도 함께 하신다면 이제 그런 작품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답변이 잘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남정근 작가님이 네. 혹시 어떤 작업을 왜 하시는지. 근데 이게 질문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말이에요. 아, 지금 왜 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계기를 여쭤보시진 않았으나 사실 계기부터가 출발점이 돼서, 네, 일단은 출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말 그대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잘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직업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그 욕심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이 좋아서가 사실 출발점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린다가 사실은 대학교 다니는 그 초반까지만 그런 태도로 작업을 하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작업을 하면서 네. 제가 왜 나는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싶은 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작업이라는 게 좀 깊게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파고 네. 계속 들여다보는
작업이잖아요. 정말 네. 그 눈으로 보여지기 이전에 저희가 작업으로 만들기 이전에 남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것들을 정말 끊임없이 탐구하고 네. 그런 거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지게끔 저희는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거를 네. 하고 있는 직업인데 네. 그게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네. 내가 그 누구보다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시각화시키는 데까지의 그 힘을 쏟아붓는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작업을 안 하면 네. 저도 사실 뭐 이런 시간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를 깊게 들여다보고 살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통해서라도 제가 더 그것들을 탐구하고 그것들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사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또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작업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의 작업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이 이제 작업을 보면서도 아 이런 생각들을 이런 이미지로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는구나 네. 라면서 제가 그분들로 인해서 또 감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계속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더 나도 드립하고 싶고 계속 더 정진하고 싶고 약간 이런 욕심들이 생기면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여기랑 이어져서 이렇게 이제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최종적인 그런 게 있으세요? 어떤 꿈? 최종적인 꿈은 그쵸. 그냥 다 웃으시는데 다 아시지 않나요? 다 작업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뭐 그냥 나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라기보다는 최종적인 꿈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내가 이거를 약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모두가, 이미지로 네. 내 작업으로 뭔가 약간 설득하고 싶고 조금 내 작업을 통해서 또 이 보시는 분들이 네. 약간 이해하면서 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약간 이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걸 토대로 나도 약간 이런 게 느껴지네 라고 좀 공감과 또 다르게 보시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도 좀 해석해 보고 네. 약간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순환? 네. 약간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은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좀 그러니까 진짜 더 얘기하면 너무 TMI가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네,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티스트 토크 진행해주신 장현지 작가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